난 이 비열한 거리에 버려진 똥개 나쁜 놈들의 약속에 속은 것. 내게 태양은 없다 이제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복수는 나의 것. Living eyes wide shut 눈먼 자들의 도시. Dark night의 twilight there's nowhere to go. See I'm a ghost. 시간이 멈춘 이곳이 혹시 무간도. 갑자기 들리는 그놈 목소리 어둠 속에 시작되는 질주. 그는 추격자 나는 도망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경주 미친 듯한 speed. 황혼에서 새벽까지 달려 can't breathe and I can't run away. Let the fear cast away. He's trying to kill me this is judgment day. 허나 진실 쫄동은 그저 그림자. 난 망상의 인질 영화는 영화다. Camera action and go. 어김없이 오늘도 어둠 속을 헤매고 돌아가던 film 끝 끊어지고. You gotta go with the show. Life has no happy ending. 그녀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방비도 시안에 울리는 사이렌. 왠지 바람피기 좋은 날 같아 미행했는데 웬 노인과 달콤한 인생. 지난 10월에부터 시작된 미래 마치 달고 있어. 네가 외출한 빈집에 잠시 들리면 낯선 남자의 향기.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믿어봤지. 차라리 돈을 갖고 튀어라. 위대한 유산뿐인 짝패라고 위로할 시간에 일단 뛰어. 나는 품행제로 형사살인의 추억에 비상구는 없다. 피도 눈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비밀스러운 만남의 광장. 죽은 내 아버지를 봤다. 영화는 영화다. Camera action and go. 어김없이 오늘도 어둠 속을 헤매고 돌아가던 film 끝 끊어지고. You gotta go with the show. Life has no happy ending. 같은 날 I'm an old boy, a toy soldier losing my soul boy. In this matrix the devil plays tricks and there's no great escape in this. 내 맘의 oasis 봄날은 간단해. 이래 기억마저 흐릿한 왕의 남자. 끝없는 비몽 속에 라이터를 켜라. 거짓말처럼 모두 박수칠 때 떠나. Camera action and go. 어김없이 오늘도 어둠 속을 헤매고 돌아가던 film 끝 끊어지고. You gotta go with the show. Life has no happy ending. Camera action and go. 어김없이 오늘도 정해진 대사를 치고 모두가 컷 외치고. You gotta go with the show. Life has no happy ending. 영화 같은 삶을 원해. 오늘도 달콤한 꿈에 잠을 청해. 적은 시나리오 계속 달리고. Check the scenario. 영화 같은 삶을 원해. 오늘도 달콤한 꿈에 잠을 청해. 적은 시나리오 계속 달리고. Check the scenario. 안녕하세요, 썬큐입니다. 최근에 돈클랜을 새롭게 창설하면서 포에버를 한번 다시 살려보자 하는 의도로 포에버 5.6 버전을 공방에 자주 하고 있는데, 노력한 결과 최근 들어서 포에버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또 처음 하시다 보니까 엔딩 보시는 걸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하면서 하수 엔딩을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깨보기 위한 정보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 난 뒤에 두 번째로 핏빼기. 게임 시작과 동시에 핏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핏빼기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직세입니다. 지역물을 무시하기 때문에 흔히 직세라고 하는데 이 직세들이 몇 라운드 때마다 나오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 각 종족마다 각 고유의 스페셜 타워가 있습니다. 그 스페셜 타워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 타워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태 이상의 유닛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게임이 어렵다, 좀 힘들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상태 이상이 과연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각 라운드마다 어떤 상태 이상 유닛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태 이상 유닛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아이템을 활용하면서 원형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템이 있으며 이 아이템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아이템 활용 방법과 그리고 원형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스트 라운드 유닛 및 잡는 순서. 네, 흔히 22라운드까지는 잘 막는데 마지막 라운드 때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때 어떤 유닛이 있고 각 유닛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잡아야 안 뚫리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운드로는 피 뽑는 3라운드와 펭귄 1라운드, 그리고 본격적인 라운드죠. 23라운드까지 해서 총 27라운드까지 있고요. 총 3번의 원형을 밟고 난 뒤에 생명의 나무로 이동을 하고 유닛들이 생명의 나무로 가지 않게 막는 것이 플레이하는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글로 적혀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이 첫 번째 원형이고요. 빨간 화살표가 도달하는 부분이 두 번째 원형이 되겠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첫 번째 원형에서 유닛이 나와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원형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 원형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뒤돌아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원형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형을 밟고 난 이후에는 다시 뒤돌아서 오른쪽에 원형에 가게 되는데, 저 원형에 들어갈 경우 생명의 나무랑 직결된 원형이기 때문에 저 원형까지 가기 전에, 쉽게 말해 세 번째 원형을 찍고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잡아줘야 안전하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핏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핏빼기란 건 양과 토끼와 부엉이 총 3번에 걸쳐서 핏빼기를 하게 되는데, 핏빼기란 게 무엇이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태클을 타기 위해 체젠이 빠르게 도는 초반몹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체젠이란 게 무엇이냐면, 체젠이란 건 유닛이 공격받았을 경우 초당 얼마의 값으로 피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체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핏빼기와 체젠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흐름과 체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으시다면 핏빼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흐름에서 활용했던 그림을 한 번 더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과는 다르게 현재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진 게 보이실 텐데요. 저 구간이 피 뽑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구간에 유닛이 도달했을 때 돈타워로 유닛을 공격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유닛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공격하시고 그 다음 유닛을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해서 두 번째 원형까지 유닛을 흘려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원형을 찍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올 때 현재 보이는 파란색 동그라미 구간도 피 뽑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피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닛들이 또 내려가서 세 번째 원형까지 내려가겠죠. 세 번째 원형을 찍고 올라올 때는,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도 똑같이 피를 뽑고 흘려보내시면 생명의 나무로 가는 원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첫 번째 원형에서 두 번째 원형으로 갈 때 한번 피를 빼주시고, 두 번째 원형에서 세 번째 원형으로 갈 때 또 한 번 더 피를 빼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원형에서 되돌아 나올 때 그때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양과 토끼와 부엉이 총 3라운드 동안 하게 되면 이 전체를 피 뽑는 라운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 뽑는 걸 직접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피를 뽑았을 때 양 라운드가 끝난 후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피를 뽑지 않고 양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때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둘 다 초고수 난이도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 빼기를 했을 때 양 라운드가 끝난 이후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림과 똑같이 현재 돈타워가 일꾼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었던 첫 번째 피 뽑는 구간에 유닛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 유닛을 공격하면서 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닛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공격하시고 그 다음 유닛을 공격해 주시면서 두 번째 원형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하시다가 마지막 유닛을 공격하신 후에 돈타워 2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네, 이렇게 돈타워 2단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그리고 유닛들은 체젠이 돌면서 두 번째 원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가 다시 회복된 유닛들을 두 번째 구간에서 한 번 더 피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유닛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공격하신 후에 세 번째 원형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돈타워는 3단으로 업그레이드 가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원형을 찍고 올라온 이후에 유닛들은 처음 사진에서 보셨듯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었죠.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절대 흘려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난 뒤에 금액이 3,148원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피를 뽑지 않고 양 라운드 끝난 이후에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돈 뽑는 구간에 유닛이 도달했을 때 컨트롤 없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모였을 때 돈타워 업그레이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타워 2단 업그레이드는 600원이고요. 3단 업그레이드는 1000원이죠. 네, 돈이 모이는 대로 업그레이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원이 모였고요. 네, 2단으로 바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이렇게 잡고 난 후에 대략 3단은 겨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네요. 3단 업그레이드 하면서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266원 소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피를 뽑았을 때와 피를 뽑지 않았을 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위에 사진을 보시면 피를 뽑았을 때 금액이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피를 뽑지 않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양 한 라운드만을 두고 거의 3,000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부엉이까지 있는 총 3라운드에 거쳐서 이렇게 피를 뽑은 사람과 피를 뽑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대략 9,000원, 약 만원 가까이의 돈 차이가 나겠죠. 쉽게 말해 피를 뽑은 사람은 피를 뽑지 않은 사람보다 초반에 약 만원에 가까운 돈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 직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한번 보시면 지형을 무시하고 날아서 바로 생명의 나무로 가는 유닛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직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날아오는 직세,
흔히 선직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도중에 날아오는 직세, 흔히 도중직세라고 합니다. 우선 선직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시작부터 직세가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힘의 원형을 두 번째 원형에 미리 가져다 두면 되겠고요. 도중직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초반도 아니고 라운드 끝도 아닌 라운드 도중에 직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상 유닛을 막으시다가 직세가 나올 경우 그때 힘의 원형을 두 번째 원형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과 글로만 하는 것보다 한번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직세 막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힘의 원형이 두 번째 원형에 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직세가 나오면서 지금 바로 직세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행여나 직세를 덜 잡았는데 지상 유닛이 나온다 해도 직세를 우선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직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 유닛을 잡다가 직세가 나올 경우 힘의 원형을 두 번째 원형으로 옮겨주는데요. 행여나 지상 유닛을 덜 잡았다 하더라도 직세가 나오면 바로 원형을 이렇게 두 번째 원형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세를 먼저 잡아주셔야 게임을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힘의 원형을 활용하면 좀 더 직세를 쉽게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반드시 선잡을 해야 되는 직세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세는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반드시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직세가 따로 있습니다. 17라운드와 21라운드의 직세가 되겠는데요. 이 직세들은 프리징 어택이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설명을 더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생명의 나무가 얼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모습이 프리징 어택 공격을 당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징 어택 공격을 당하게 되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일꾼이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일꾼이 수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스턴기와 아머를 깎아주는 등 여러가지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킬도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됨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프리징 어택과 악의 화신이 겹친다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 같은 난이도에서는 악의 화신이 체력이 좀 낮지만 초고수나 하드코어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악의 화신이 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악의 화신과 현재 이런 직세와 겹치게 돼버리면 나무가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악의 화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7라운드와 21라운드 때의 직세는 반드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로 종족별 스페셜 타워 및 돈 버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 버는 방법부터 살펴보시면 크게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삥뜯기가 있겠습니다. 우선 삥뜯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면 데미지를 입힌 만큼 돈을 획득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앞서 피 빼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돈타워를 짓고 난 이후 피 빼기를 하면서 돈타워 2단과 3단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돈타워 1단은 0.4배, 돈타워 2단은 0.55배, 3단은 0.7배의 삥뜯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타워를 3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다 보면 고리 대금업자와 사채업자 이후 뒷거래와 스페셜 뒷거래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뒷거래와 스페셜 뒷거래는 20킬마다 삥률이 0.1씩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사진이 스페셜 뒷거래의 삥뜯기 효율치입니다. 기본이 2배이며 20킬마다 삥률이 0.1씩 상승이 되고 최대 킬수는 200킬이므로 최대 삥뜯기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자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돈타워 3단 같은 경우 삥률이 0.7배고요. 고리대금업자 같은 경우 삥률이 1배입니다. 이 두 타워가 100만큼의 데미지를 똑같이 준 경우 돈타워 3단은 70원을 벌게 되고요. 고리대금업자는 100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고리대금업자가 서로 다른 데미지를 준 경우에는 우선 100만큼 데미지를 준 경우 100원을 벌게 되고요. 1000만큼 데미지를 준 경우 1000원을 벌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삥뜯기는 배수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며 피를 깎는 양만큼 돈을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한번 보시면 매 공격마다 돈을 획득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휴먼 종족의 삥타워에 있는 삥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에 사진을 활용하여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건데, 예시를 보시면 라운드가 5라운드에 킬수가 200킬이라면 매 공격 시 획득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자, 이 수치들을 전부 다 사진에 대입해 보면 매 공격 시 115원에 이르는 금액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삥에 대한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킬링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보시면 유닛을 잡을 때마다 돈을 획득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번에도 삥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수치를 한번 넣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라운드에 킬수가 50킬이라면 유닛을 잡을 때마다 획득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네, 이 수치도 가볍게 대입하여 유닛 한 마리당 1,500원에 이르는 금액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휴먼 종족의 럭키맨에 있는 행운 설명인데요. 이때 금값이 1에서 25,000 사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행운이 터졌을 때 금값에 적힌 수치 내에서 돈을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돈 버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4군데 모두 킬수란 게 적혀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킬수란 게 무엇이냐? 유닛을 킬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킬수와 돈 버는 방법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같은 10라운드에 킬수가 50킬일 때와 킬수가 100킬일 때 각각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50킬일 땐 1,500원에 대한 금액을 획득할 수 있겠고요. 100킬일 땐 2,500원에 대한 금액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다시피 킬수가 높을수록 금액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스페셜 타워를 200킬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또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스페셜 타워를 지은 이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200킬을 채워야 하느냐? 네, 그건 또 아니죠. F키에 보면 킬수 가져오기란 게 있을 겁니다. 그 킬수를 가져와서 200킬을 좀 더 빠르게 채우시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금액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각 종족마다 어떤 스페셜 타워가 있고 또 각 타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우선 휴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은 삥타워와 럭키맨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요. 삥타워와 럭키맨 둘 다 최대 삥률이 2.5배고, 삥타워는 삥으로 돈을 벌고요. 럭키맨은 행운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휴먼의 꽃은 삥타워라 할 수 있겠는데요. 럭키맨을 짓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삥타워는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크.
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는 스플래시 타워와 버서커가 있는데요. 스플래시 타워는 최대 빙률이 3배의 킬링으로 돈을 벌게 되고요. 버서커는 최대 빙률이 3.5배 필리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행운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오크의 꽃은 스플래시 타워이지만 영웅 타워 혹은 영웅이 히든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스플래시 타워가 아닌 버서커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데드는 쩐타워와 데미지 타워가 있는데 두 타워 모두 빙률이 최대 2.5배고요. 데미지 타워 같은 경우에는 킬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쩐타워 같은 경우에는 빙과 킬링 둘 다 가능한 해결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언데드의 꽃은 아무래도 이제 쩐타워가 되겠는데요. 혹시나 스턴기나 반각을 위해 데미지 타워를 추가적으로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쩐타워가 비록 빙과 킬링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나 주 메인은 킬링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이트 엘프죠. 나이트 엘프 같은 경우에는 아처와 로또 타워가 있는데 아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빙률이 없는 스페셜 타워입니다. 그 대신 시어링 에로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빙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로또 타워 같은 경우에는 빙률이 3배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셔도 되는 로또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로또는 한번 터지게 되면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으로 거액이 터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엘의 꽃은 아무래도 아처가 되겠는데요. 로또 타워를 짓지 않아도 아처 하나만으로 금액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4개의 종족의 스페셜 타워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때 각 타워마다 아이템을 어떻게 착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빙을 가진 타워와 킬링을 가진 타워의 아이템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서 벌써 이해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빙은 매 공격마다 돈을 벌기 때문에 많이 때릴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또한 킬링 같은 경우에는 잡아야 돈이 획득되기 때문에 많이 때릴 필요는 없고 유닛을 잡아주시기만 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빙 같은 경우에는 장갑 종류를 껴주시면 되겠고요. 킬링 같은 경우에는 검 종류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 버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각 종족별로 가지고 있는 스페셜 타워와 각 타워들의 특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잘못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초반에 필리지 테크는 오크밖에 없습니다. 흔히 공방에서 오크 종족을 고른 후에 필리지업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트를 짓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크가 아닌 다른 종족인데 캡틴을 짓거나 혹은 구를 지어서 유닛을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필리지업이 안 된 그런트를 포함하여 구울이나 캡틴은 빙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영웅 타워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영웅 타워를 한번 지어보시면 앞 데미지가 1000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데미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 영웅 타워로 유닛을 그냥 잡아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는데, 이 영웅 타워 지금 빨간 네모를 한번 보시면 돈 버는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 영웅 타워로 그냥 잡아버리면 돈을 아예 못 번다는 뜻이죠. 이 영웅 타워를 어떻게 해야 되냐? Z키나 X키를 보면 이 두 개의 키는 각 종족의 고유의 영웅 타워가 나오게 되고요. C키를 누르게 되면
랜덤 영웅타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Z키나 X키 혹은 C키를 눌러서 영웅타워를 뽑으신 후에 잡으셔야 돈을 벌 수 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킬 공격과 스킬 아이템 혹은 프리징 에로우나 포이즌 어택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킬 공격은 말 그대로 스킬로 데미지를 주는 것이지 스킬 자체의 삥률이나 삥 등 이렇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반부 가서 스킬을 무조건 써주셔야 엔딩을 볼 수 있겠지만 초반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초반에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벌 수 있음을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로 상태 이상 유닛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 유닛은 매 라운드마다 여러가지의 스킬 혹은 패시브 등을 가지고 나와서 잡는데 좀 방해를 준다거나 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유닛들인데, 이런 유닛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막기 어렵다거나 혹은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유닛들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투명 상태 유닛이 있겠는데요. 투명 상태 유닛 같은 경우에는 본진의 S키에 보시면 리비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아뮬렛이나 잼 등 아이템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투명 상태를 확인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윈드웍 상태 유닛, 설명을 한번 보시면 투명 상태로 변하여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과연 이 이동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한번 사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초고수고요. 자, 사진 한번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유닛이 현재 윈드웍 상태 유닛이고, 위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일반 유닛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닛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파란색 동그라미,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은 유닛은 아직도 첫 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원형까지 도달한 윈드웍 상태의 유닛을 보면 윈드웍 상태의 효과가 조금 많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블러드 러스트 상태의 유닛인데요. 설명을 한번 또 보시면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과연 또 블러드 러스트 상태 유닛이 얼마나 이동 속도가 빠른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블러드 러스트 상태에 걸리진 유닛이고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일반 유닛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다시피 블러드 러스트 상태 유닛이 일반 유닛을 어느새 따라잡은 이런 속도를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윈드웍 상태의 유닛과 마찬가지로 블러드 러스트도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술 먹이기 스킬 유닛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한번 보시면 매 공격 시 빗나감이 유발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현재 8라운드죠. 8라운드 때 판다가 아처한테 지금 술을 먹인 상황인데, 아처가 매 공격 시 공격이 들어가지 않고 공격이 빗나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보 만들기 스킬 유닛이 있는데 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현재 아처가 빨간색 네모 안에 보면 데미지와 아머가 두 개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데미지는 적혀져 있지 않고 아머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바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섯 번째, 프로스트 아머 상태 유닛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트 아머란 게 무엇이냐, 아머 플러스 999 보호막을 생성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진과 함께 보시면 현재 아머가 98에 975를 더해 1000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머가 1000이 넘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 심지어 땅공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9만인데 고작 아머 1000이 뭐가 무서운가 를 잘 보시면 데미지 감소율이 98%입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자, 데미지 감소가 98%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공타가 데미지 100만에 크리티컬이 떴는데 실제로 이 유닛이 받는 데미지는 2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98%의 데미지가 감소, 증발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홀리라이트 스킬의 유닛이 있는데, 홀리라이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얼마가 남아있던 간에 다시 피를 맥스로 채워버리는 스킬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16라운드의 홀리 골렘인데, 이 홀리룬 골렘이 피를 어느 정도 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시 피를 100% 채워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홀리라이트 스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무적 스킬 혹은 디바인 쉴드 스킬의 유닛인데, 이 유닛의 설명을 보시면 공격이 불가능한 유닛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무적 상태니까 공격하기 어렵겠죠. 사진을 보시면 21라운드의 블랙 드레이크 모습의 사진이겠습니다. 현재 아머에 보면 무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무적 상태가 풀릴 때까지 일반 공격은 물론이고 마법 공격 데미지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태 이상 유닛들에 대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유닛들을 막기 위해선 아이템 활용과 힘의 원형, 컨트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을 여러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웅타워와 제 영웅이 끼고 있는 아이템이 거의 매 동영상마다 똑같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템이 똑같다, 이 뜻은 결국엔 제가 아이템을 활용하는 게 고정적이고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가 끼고 있는 영웅타워와 제가 끼고 있는 영웅의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웅타워 아이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퍼지와 사일런스, 족쇄, 슬램, 마스크, 아뮬렛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웅 아이템은 퍼지와 사일런스, 아뮬렛, 슬램, 인페르노 스톤, 흔히 임페스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오라를 끼고 있습니다. 오라가 없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이템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런 아이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타와 영웅이 둘 다 가지고 있는 퍼지, 퍼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면 순간 이속을 0으로 만들고 서서히 회복시키면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상대에게 이로운 버프 스킬을 삭제시킨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잡기 힘든 상태 이상 버프들을 어느 정도 지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일런스가 있죠.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마법을 못쓰게 만든다 라고 되어져 있고, 족쇄 같은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유닛을 잡아둔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슬램은 주변 유닛의 이동 속도를 저하시키고, 임페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스턴을 일으키면서 빅률 3배의 임페르나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마법 저항과 동시에 주변 은신을 탐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만화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가 6개밖에 안 되는데 왜 만화 회복을 시키는 아이템을 끼워 놓느냐? 이건 가장 또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퍼지나 사일런스 등 여러가지 아이템 등을 사용하게 되면 만화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화를 소모하는데, 행여나 제가 퍼지를 써야 되는데 혹은 족쇄를 써야 되는데 만화가 없어서 못 쓰면 또 그 상태로 또 쭉 흘려버리게 되겠죠. 그 상태를 막기 위해서 만화 회복을 할 수 있는 마스크를 하나 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템 종류와 아이템 각각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엔 힘의 원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힘의 원형이란 일꾼을 통해 질 수 있는데, 이는 이동이 가능하며 스턴과 이속 및 방어 감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힘의 원형 스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붙잡기가 있겠습니다. 붙잡기 같은 경우는
7초간 유닛을 잡아두며 25초간 암호를 감소시킨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두 번째, 워스텀프. 4초간 스턴을 일으키면서 5000의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고요. 에너지 오라 같은 스킬은 이속을 감소, 그리고 블라이트 오라 스킬은 원형 위와 주변 유닛들의 암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스킬들을 언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순서를 보시면, 자, 붙잡기 같은 경우는 원형을 짓자마자 업그레이드가 된 채로 나옵니다. 네, 배운 채로 지어지게 되고, 원형을 지은 후에 바로 배워야 되는 스킬이 에너지 오라가 되겠습니다. 네, 이속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배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의 스페셜 타워에 따라 만약에 킬링을 메인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블라이트 오라를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셔도 되겠고요. 반대로 삥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오히려 유닛들을 빨리 잡으면 오히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이트 오라를 천천히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텀프 같은 경우에는 스턴기이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5000의 데미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미지 때문에 돈을 못 벌 수도 있기 때문에 워스텀프 같은 경우에는 약 9라운드에서 11라운드 때쯤 중반부 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리고 힘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힘의 원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네, 힘의 원형 컨트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이 나올 경우 원형을 세워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주며 유닛이 원형 위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이렇게 유닛들이 원형 위에 서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계속 블라이트 오라 효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오라, 이속 감소 효과를 또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쿨타임 돌 때마다 워스텀프, 스턴기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나가는 유닛을 이렇게 붙잡기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킬들을 좀 더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원형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 원형 컨트롤 하는 걸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템과 원형을 활용하여 직세를 막는 영상과 그 다음 지상 유닛을 막는 영상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형을 17라운드 선직세기 때문에 두 번째 원형에 가져다 두고요. 바로 이렇게 스킬을 연계하면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원형은 이렇게 세워 두시면서 이속 감소 효과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지상 유닛이 나왔다 이럴 때 원형을 계속 뒤로 무빙 시켜줍니다. 무빙 시켜주면서 이때 원형에 보시면 워스텀프 쿨이 돌 때마다 이렇게 한번 스탑키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원형을 다시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웅과 영타는 퍼지와 슬램 위주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더 보시자면, 이번엔 19라운드 프로스트 아머 유닛을 한번 또 막아보도록 할 건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사일런스 먹인 후에 슬램을 한번 찍어 주시고, 이렇게 원형을 다시 뒤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족쇄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다시 모였을 경우 족쇄를 푸신 다음 원형 위에서 계속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는 유닛은 다시 퍼지 걸어주시고, 슬램 또 걸어주시고요. 쿨타임 돈다면 한 번 더 족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원형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 봤던 상태 이상의 유닛, 이 각각들에게는 어떤 아이템이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명 상태 유닛인데요. 투명 상태 유닛 같은 경우는 본진의 S키, 단축키가 S키죠. 리비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아뮬렛이나 잼 등의 아이템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드웍 상태 유닛 같은 경우는
은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뮬렛 등의 은신을 볼 수 있는 아이템 혹은 스킬들을 사용하시면서 퍼지와 슬램, 족쇄 등으로 속도를 제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드러스트 상태 유닛 같은 경우는 버프로 스킬이 빨라진 것이기 때문에 퍼지나 디스펠로도 충분히 상태 이상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술머이기 스킬 유닛이 있는데, 술머이기 스킬 유닛 같은 경우는 마법 타워의 Z키에 단축키 B키를 눌러 상태 이상을 제거하시거나 혹은 디스펠을 사용하여 충분히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보 만들기 스킬 유닛은 똑같이 마법 타워의 S키, 단축키 B키를 눌러 상태 이상을 제거하시거나 똑같이 디스펠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스트 아머의 상태 유닛은 버프 스킬이기 때문에 퍼지나 디스펠을 통해서 충분히 상태 이상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홀리라이트 스킬의 유닛 같은 경우는 스턴기나 족쇄 혹은 힘의 원형에 붙잡기 등의 스킬들로 피를 회복하기 전까지 붙잡아 두면서 스페셜 타워나 공타 등으로 빠르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무적 스킬 혹은 디바인 쉴드 스킬의 유닛은 무적은 사일런스나 족쇄 등의 아이템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퍼지와 슬램으로 무적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끄신 다음 무적이 풀린 후에 사일런스를 사용하시면서 마저 유닛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라스트 라운드 유닛 잡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서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2라운드까지는 정말 잘 막으시는데 마지막 라운드 때 유독 뚫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만 이렇게 따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곱 번째 마지막 라운드 유닛 잡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유닛 잡는 순서라고 한다면 어떤 유닛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닛이 어떤 순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선직세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때 선직세가 우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지상 유닛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선직세 같은 경우 부엉이, 양, 부엉이, 양 해서 총 4마리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후 선직세가 다 나온 이후에 지상 유닛이 임페르날, 시즈골렘, 다시 임페르날, 피닉스 이렇게 총 4마리가 두 패턴에 이르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보스 홀리룬 골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닛들을 과연 어떤 순서로 잡아야 좀 더 안전하게 깰 수 있을까? 한번 순서를 보자면 자, 첫 번째 선직세를 4마리 잡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잡아주셔야겠죠. 선직세를 먼저 잡아주신 후에 자, 두 번째로 첫 줄에서 시즈골렘, 부활골렘을 우선 잡아서 부활을 한번 시켜줍니다. 부활을 한번 시켜주고 세 번째로 두 번째 원형에 들어가기 전에 시즈골렘 및 임페르날 잡기인데 임페르날은 꼭 다 안 잡으시더라도 시즈골렘을 반드시 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번째 홀리룬 골렘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피닉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순서를 또 한번 알아봤다면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으로 마지막 라운드 잡는 영상과 함께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세가 나온다면 역시나 직세를 가장 먼저 잡아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지상 유닛을 보시면 저기 분홍빛 시즈골렘을 가장 먼저 이렇게 공격하시면서 부활을 한번 빼줍니다. 부활 한번 빼주시고요. 자, 부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디바인 쉴드가 걸립니다. 이 무적 상태 동안 다른 유닛을 공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때 시즈골렘, 부활골렘 위주로 유닛을 잡아주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게임을 엔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유닛들이 마지막 라운드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라운드 유닛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잡아야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 라운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렇게 말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팁을 보시면, 자, 피닉스의 부활 횟수는 무한적입니다. 또한 피닉스는 P1이 되어도 스턴이 유지되고 있다면 R로 변하지 않는데요. 자, 생각보다 피닉스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또 마지막에 잡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고요. 또한 마지막에 피닉스만 남아있을 경우 스턴 효과가 있는 보조 타워를 팔아주시고 원형이나 스턴 스킬 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요 말도, 어떻게 마지막 라운드를 막으면서 스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조 타워를 또 활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깰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만 남기고 홀리룬 골렘까지 다 잡아주시면서 피닉스만 남았을 때 보조 타워를 다 팔고 원형도 뒤로 빼주시면서 이렇게 피닉스를 좀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시즈 골렘, 부활 골렘은 무적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잡아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시즈 골렘을 가장 마지막으로 잡는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시즈 골렘이 부활을 대략 두 번째 원형 나오면서 혹은 세 번째 원형을 찍고 올라오면서 그때 한번 처음으로 잡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부활을 해서 무적 상태로 바로 생명의 나무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즈 골렘은 가장 1순위로 잡아줘야 되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을 한번 보자면, 시즈 골렘 같은 경우 사일런스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무적 상태일 때 퍼지와 슬램으로 무적이 풀릴 때까지 최대한 잡아두신 후에 무적이 풀린 후 마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즈 골렘 같은 경우는 골렘류이기 때문에 사일런스가 먹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무적 상태일 때는 다른 유닛을 공격해 주시다가 다시 무적이 풀렸을 때 이렇게 마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대한 팁을 알아봤다면 이제 전체적인 팁을 또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우선 첫 번째 팁을 보시면, 골렘류는 사일런스가 아예 먹히지 않습니다. 20라운드에 윈드워크를 하는 골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지막 무적을 쓰는 시즈 골렘 같은 경우도 사일런스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스킬을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킬을 썼다고 해서 또 그 상태로 뚫릴 수도 없기 때문에 퍼지와 슬램을 위주로 풀릴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천천히 막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팁 같은 경우, 원형 컨트롤 도중에 유닛이 한 유닛을 제외하고 전부 원형 위에 있으면서 한 유닛이 앞서 나갈 때 원형을 갑자기 빼시면 전체적으로 유닛이 뒤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 유닛 한 마리가 앞서 새어나갔다고 그 유닛을 중점으로 원형을 이동하시면 정말 큰일이 나겠고요. 이런 상황에는 퍼지나 족쇄로 앞서 나가는 유닛을 잠시 잡아두시면서 서서히 뒤 유닛과 속도를 맞추시거나 아니면 앞서 나가는 유닛을 속도 잡아주시면서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돈몹. 돈몹이 나오게 되는데, 돈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삥률이 높은 유닛이 잡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고요. 또 특히 나이트 엘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처로 그냥 아저씨를 때리는 모습을 또 간간히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아처는 삥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돈을 전혀 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처 같은 경우로는 절대 돈몹을 공격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몹은 최대한 빠르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주시면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드 종류라고 적혀져 있는데, 공방에서 하다 보면 난이도 중수를
하시고 중수 엔딩을 봤는데 왜 중수 코드가 안 나오냐, 중국 코드가 왜 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또 코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해 봤습니다.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일반 맵과 하드코어 맵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일반 맵에서는 총 4개의 코드를 딸 수 있고요. 그다음 하드코어 맵에서는 총 2개의 코드를 딸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맵에서 딸 수 있는 종류 4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급 마스터가 있고요. 상급 마스터, 최상급 마스터, 레전드 마스터가 있고요. 하드코어 맵에서 딸 수 있는 거는 하드코어 마스터, 그 다음에 하드코어 레전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하급 마스터 같은 경우는 4인이 난이도와 상관없이 엔딩을 볼 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코드고요. 그 다음 상급 마스터, 4인이 초고수 엔딩을 볼 때 주어지는 코드가 되겠고요. 최상급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4인이 초고수 엔딩을 보고 난 뒤에 엔드리스를 10분 이상 버텼을 때 주어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4인이 초고수 엔딩을 보고 난 뒤에 엔드리스 22분을 버티면 또 주어지게 되는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코어 같은 경우는, 하드코어 마스터는 4인이 하드코어 엔딩을 볼 때 주어지는 코드고요. 자, 하드코어 레전드 같은 경우는 4인이 하드코어 엔딩을 보고 난 뒤에 엔드리스 20분을 버티면 획득할 수 있는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드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드는 조건에 맞게 엔딩을 보시면 주어지는 게 바로 코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드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코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난이도를 어떻게 깼을 때 코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코드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왜 적었느냐? 옛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치트맵, 금액을 적으면 돈이 거의 무한적으로 계속 생기는 맵도 있고요. 또 어비스 맵, 돈이 무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영웅을 뽑으면 무조건 어비스가 나오는 맵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맵을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자, 우선 살펴보시면, 자, 치트맵 혹은 어비스 맵도 코드가 주어지긴 하지만 이는 자신의 본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게임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공타나 영웅, 영타로 엔딩을 보는 것이지, 절대 남이 치트나 무단 수정으로 인하여 미리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노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정식맵으로 하여서 실력을 키우시고 자신의 실력에 맞게 엔딩을 보신 후에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 맞는 그 코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코드를 딸 경우 같이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으로 충분히 딴 코드인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최상급 마스터가 하수를 막 뚫리고 그러면 당연히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 욕심내서 부당하게 코드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실제 어비스 맵으로 코드를 따신 몇몇 분들이 따로 채널로 찾아와서 귓속말로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기 맵이 아니라 실력을, 정말 자신의 본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여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아이디를 이렇게 공개하진 않을 거지만, 그렇게도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 드릴 거고요. 그렇게 사기 맵을 해서 부당하게 얻어간다면 뿌듯함도 없겠죠. 자신의 실력이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따가야 더 기분도 뿌듯하고, 그것도 굉장히 정당한 방법임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게 되는데요. 한 50분? 대략 1시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데 대략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 시간을 소요했고요. 조금 힘들기도 했었지만 또 나름 재밌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철이라 감기 걸리면서 또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처음 서론 때 하수 엔딩을 스스로 깨보자 라고 이렇게 찍게 되었지만 절대 하수 난이도만을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초고수와 제일 높은 하드코어 난이도에서도 충분히 사용되는 베이스입니다. 최소의 기본 지식이고 이를 활용해서 심지어 응용까지 하게 된다면 저와 다르게 스스로의 새로운 노하우와 새로운 방법으로 또 엔딩을 볼 수 있으며 또 최근 들어서 실제로 다시 돈타워로 복귀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돈타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거나 이 영상에서 의아한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워크래프트 M16 서버 동클랜 치프틴 썬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